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늘 많이 들으시죠?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바로 이 가을 아침,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전국 방방곳곳에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3프로TV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유, 이제 글쎄요, 이 정도면 뭐 만추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길가에 낙엽이며 또 가을 하늘이며 또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이제는 겨울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요, 어디서든 당당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걸 봤는데요,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절대 의심하지 말 것. 이거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 행복할 것. 세 번째는 허리와 어깨를 꼿꼿이 펼 것. 제가 지금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 것. 이것만 지켰어도, 네 번째 이것만 지켰어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까지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도요,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정말 자신감이 당차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 글귀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있는 오늘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이번 주에도 주식 투자나 돈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로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좋은 노래와 또 정성어린 상담과 함께 하시면서 힐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주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3프로 상담소와 뭐 제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을 드리는 게, 제가 어깨를 걱정 많으신, 걱정이 전 세계적으로 걱정만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어깨를 펴고 하늘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게 사실 제일 쉽죠. 왜냐하면 의심 안 하고 만족하고 걱정 안 하는 거는 좀 간단치 않거든요. 근데 육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척추도 되면서 마음에도 도움되는 게 이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피는 거. 그러면 이게 뒤에 목적으로도 C자가 생기고 허리도 C자가 생기면서 이게 그 척추 이렇게 디스크 삐져나온 거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하시면요, 그리고 좀 걱정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래요? 네. 걱정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지금. 좋다. 걱정 없어. 걱정 프리.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어떨까? 이 정도는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늘의 경제 멘토, 정말 멘토라는 말에 딱 어울릴 만한 우리 여의도의 큰형님이시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요동치는 장세를 정말 날카롭게 맞춰주신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상담소에도 한번 오셨었죠? 전에. 네, 한두 번 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3프로TV 이코노미스트가 되시는 게 더 바빠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시장인 만큼 요즘에 너무 어수선해서 좀 길잡이가 좀 되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딱 한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맞췄다는 얘기를 1년 12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김 박사님은 사실 내가 저희 3프로TV 이코노미스트가 사실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셨거든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찌 보면 미국에서 들으셨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을 정도로, 근데 참 역시 인격자는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연에도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네. 우리 사연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프로 상담소 88번째. 88이네요. 88. 88번째 순서와 함께할 힐링 뮤지션은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모십니다. 저희 3프로 상담소의 힐링 뮤지션 두 번째 모실 때는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벌써 지난 봄이네요. 이분의 노래를 봄에도 참 어울리게 잘 들었는데 가을에도 제격일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한국의 존 바에즈라고 불리는 포크싱어 박강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정말 가을 냄새가 풋풋하게 네. 나는 의상. 신경 좀 썼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출연하고 나서 뭐 이렇게 조금의 변화라도 좀 있으셨나요? 되게 폭발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 삶에 네. 물론 뭐 더 유명하신 분들은 큰 프로, 더 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너지를 내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3프로 TV 출연하면서 그래프로 따지자면 피크를 쳤달까? 오, 구독자가. 네, 왜냐하면 하루에 느는 구독자 수가 뭐 1,000명 이렇게 네.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 없죠. 없었거든요. 네. 제 이제 삶에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히트를 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불러줬으면 뭐 아는 좋겠다 분들도 했어요. 전화를 하시고 뭐 카톡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뭐 중학교 동창 같으면 30년 전 친구인데도 네. 내내 연락 없다가 이제 그걸 보고 너 맞냐며 재차 확인하는 전화도 받기도 아이고, 했습니다. 반가우셨겠습니다. 네,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요번 회차가 나가시면 1,000명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좀 협박했습니다. 200만 구독자, 몇백만 구독자인데 1,000명은 좀 너무 좀 짜요. 좀 너그럽게 네. 호응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박강수님의 오늘 그 힐링송은 가을은 참 예쁘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라. 지난번에 다시 힘을 내어라 불러주셨던 그 노래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시기적절하게 또 이렇게 요즘에 흔들리는 뭐 장세라 하면 뭐 하시니까 예.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러시군요. 저는 주식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한숨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맞아요. 저도 체감하고 있어요. 바람이 분다보다는 가을이 참 예쁘다가 지금에 맞는 선곡인 것 같아요. 네, 계절이 바뀌었으니까요. 더 이상 센 바람은 좀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야기인데요. 예. 신곡을 불러주실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노래로 그댄 무지개 이렇게 기타.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그 노래는 사실 통기타로 작곡을 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네, 악기가 네, 좀 네, 예, 더해지면 더 듣기에 좋으실 만한 그냥 곡이어서 그럼 내년 듣고 봄쯤에 싶은 거예요? 저희가 준비를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모니카를 그때 불러주셨는데 네네. 아 그것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코로나 때문도 그렇지만 사실 포크 가수분들의 무대가 정말 협소하더군요. 생각보다. 뭐 유행도 사실 음악의 장르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타기도 하고 그런 네. 때이기도 하고 좀 그렇죠. 요즘에 네. 워낙 또 뭐 대세랄까, 뭐 그러니까요. 트로트하고 아이돌 딱 이제 극단적인 것 양분화돼 같아요.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곳은 문화도 함께 발전을 한다 그러는데 네. 다양하게 매니아들이 좀 이렇게 분산돼서 그러니까요. 포크 음악에도 좀 새로운 그래도 이 가을에 팬 그 지방 공연을 비롯해서 스케줄들이 꽉 차셨다고. 꽉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정말 꽉 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전만큼의 회복은 아니지만 예. 이후에는 가장 많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어디서 있어요. 예약을 어디서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네. 10월 공연. 10월 공연요. 예.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거죠. 사실 옛날에는 뭐 땡땡파크 뭐 이렇게 티켓 구매하는 그 사이트에도 같이 연동해서 그러면 공연 박강수 TV 거기 티켓을 들어가면 안내가 있고 그렇게 돼 그렇게도 있겠군요. 하고 이제 제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공연 안내 쪽 폰 번호가 한 번 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딱 안 떠서 여쭤본 거. 가수 박강수가 아니고 이제 미스박 모드로 바뀌어서 네 공연장입니다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네. 1인 다역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강수 TV에 많이 좀 들어가셔서 음악을 즐겨주시고 또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콘서트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윤대현 교수님께서 네. 이번 주에도 첫 번째 사연 잘 읽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둥이 엄마예요. 11년 전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있어요. 성실한 남편, 토끼 같은 아이들. 남들이 보면 걱정거리 없을 제 삶이지만 마음 한켠엔 큰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바로 친정의 경제 형편입니다.
저는 홀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결혼 전까지 반지하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었죠.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를 다닌다 해도 제 벌이로 집안 살림을 많이 보태야 했기에 집 장만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겨우 목돈을 좀 마련해 결혼했습니다. 저와 달리 신랑은 교육자 집안의 유복한 삶을 살았고요. 곱게 자라서 그런가 마음씨 착해 저희 친정의 어려움을 흉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희 친정이 더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더 도와드리자고는 말하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 사돈간의 사업자금 융통으로 불화가 생겨 이혼한 케이스라 친정 아버지도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건 무엇이든지 손사래치시고요. 시아버님은 연금으로 넉넉한 노후를, 친정 아버지는 경비 업무를 하지 않으면 한 달에 가게를 꾸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제 마음을 가장 먼들게 하는 건 바로 반지하 생활. 얼마 전 세모녀 사건을 신림동 넥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번 수해로 속대밭이 된 이수역 남성시장 옆골목에 사시거든요. 한 골목 차이로 생사가 나뉜 거라 아버지께 전화 드릴 때 손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난 언제쯤 경제적 자유가 올까, 그런 게 가능할까, 늘 이런 공상에 빠져요. 저희 부부는 경제관념이 잘 맞아 사치 부리지 않고 큰 부채 없이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부족해서 다툰 적 없어요. 마치 꿈처럼 모든 게 화목한데 떠나온 친정집의 곰팡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시립니다. 작년부터 유튜브와 책을 보며 경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설프게 200만 원 정도 주식을 샀다 마이너스 20% 손실을 봤네요. 막내 녀석 조금만 더 키워놓고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하지만 아직 용어며 경제 뉴스며 제게는 너무 넘사벽 같은 주식의 세계. 저는 사무직 출신이라 아이들을 키워도 어차피 다시 되돌아갈 회사도 없고 자영업을 하자니 너무 막연하고 아버지의 집을 보자니 마음이 시리고 제가 골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활동은 주식뿐인데 책과 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그다지 느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네요. 3프로님들은 모두 남성분들이라 제 마음이 이해되실까 조심스럽지만 친정의 돈 문제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인간 문제와 제 자신의 한치 앞에 대한 진로 문제가 모두 얽혀있는 요즘 사연 제안을 보고 잠들지 못해 몇 자 적습니다. 채택 안 되어도 괜찮아요. 좋은 방송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더 공부해 볼게요. 수고하세요. 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재테크 상담이라고 하기는 물론 이제 뭐 주식에 대한 걱정도 있으십니다만은 정말 마음 절절한 네. 그죠? 아버님 혼자 계신 아버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예전의 기억의 회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오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박강수님은 공감이 좀 있으십니까? 이런 사연 왜냐하면 연배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 뭐 한 40초, 한 30대 말 뭐 이 정도일 수도 있는데 언제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30대 아이 셋이군요. 30대.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은 사실 뭐 여성분이니까, TV나 예.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알고 저도 뭐 이렇게 결혼은 사실 하지 않아서 그런 관계 뭐 사돈이나 뭐 이렇게 시자가 붙은 가족 간의 관계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럽니다만 이 개인적으로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경제 그 막 살림이 힘들 때 네. 살림을 꾸려야 되는 입장에 놓인 그리고 친정이 걱정되는 이 마음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공감이 네, 있으시죠. 공감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신대잖아요. 그 대목이 제일 가슴 아프네요. 잠을 하긴 또 주무셔야 돼요. 신림동 세모녀 그 좀 사건이 있어서 반지하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좀 있었고 네. 서울시장께서는 뭐 반지하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박사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런 뭐 고민이 없는 분은 없겠지만 네. 모두가 다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대한 고민이 조금 누구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뭐 잘해드리면 잘해드린 대로 못해드리면 못해드린 대로 뭐 자식은 항상 불효자죠. 효심이 좀 가득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고 참 마음씨도 고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그 자신의 답답함을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좀 저는 그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네.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털어놓으면 좀 마음이 후련하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이렇게 잘 털어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야단 맞고 하는데 네, 어쨌든 들어주는 사람, 자신의 어쨌든 마음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사람 이게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해드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주식을 200만 원 하셨어도 또 20% 손해 보셨으니까 한 40만 원 정도 네. 손해 보셨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큰 손해를 보신 건 아니신데도 3프로TV에 이런 사연을 보내실 때는 3프로TV가 좀 의지가 그러니까요. 그죠? 이렇게 오픈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좀 저희가 드린 것 같아서 사실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네. 네. 일단 엄청 효녀시네요. 제가 효녀로 진단을 합니다. 효녀는 병증은 아닙니다. 저는 진단명 효녀. 네. 저는 요즘 의사로 28년 살았지만 점점 원래 의사는 병리를 봐야 되는데 병리에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네. 네. 사주팔자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상을 없애도 네네. 사주팔자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진단명이 나올 그런 거는 해결해 드렸는데, 근데 증상이 있어도 오히려 내가 잘 그 마음을 추스리고 좋은 프레임을 갖고 이렇게 살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바꾼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증상 질병 유무보다 그 매일매일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도닥거리느냐가 내 인생의 사주팔자에는 훨씬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효녀다라는 진단. 이 방송 나면 한국 정신학과 의사협회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윤 교수님 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전화 이미 포기한 아이기 때문에 전화 술 사달라는 전화를 했는데 또 그래서 네 제가 전문가로서 이 진정한 효녀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완벽을 꿈꾸는데 꿈꾸는 건 좋은데 그게 기준이 되면요 삶이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뭐 창조주가 있다면 아니면 뭐 진화론적이든 진짜 답답합니다. 왜냐면 인생이 완벽지 않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직장인분들한테 이런 말씀 종종 드려요. 자아 성취도 되면서 봉급도 빵빵 나오면서 위아래 좌우 관계 다 좋고 너무 행복하고 뭐 그런 직장 원하세요? 네.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가족도 그렇겠죠. 부모님도 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시고 자녀들도 다 여유 있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서로 좋아하고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든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좀 진짜 진료 상담하러 저한테 오셨다 그러면 저는 이분은 객관적으로도 지금 되게 뭐 감히 말씀드리면 상위 1%의 행복 요건을 갖고 계시다 라고 저는 정신과에서 마음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고요. 네. 화목하고요. 아이 셋. 네, 일단 그게 중요하죠. 제일 부럽다. 제 불효는 자기가 잘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 도와드리는 건 두 번째고.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딸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지금도 잘 도와드리고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부터 그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면 좋은데 왜 나한테 더 안 주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다? 얼마 안 되는 상속 재산 네. 때문에 분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끼리는 진짜 효도를 받으려면 돈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끼리. 왜냐면 저래도 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도 형제가 만약 있고 아버님이 있으면 효도는 하지만 그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이게 세상이 간단치 않은데요. 전 일단 너무 효녀시고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기를 불효 잘하는 프레임에 씌우지 마십시오. 하등의 도움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버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고, 네. 더 차라리 지금 뭐 언젠간 좀 더 이렇게 잘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더 데이트도 해드리고, 뭐 같이 영화도 좀 같이 봐드리고, 그 행복도 어마어마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구체적인 것을 do it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효녀세요, 효녀. 네. 아니 근데 연세는 이제 3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으니까 한참 동생인데 저는 이제 이분이 저희 누나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들이 어쩌면 이런 생각을 이런 했었겠다. 실제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더 못 도와줘서 막 안타까워했던 그 기억들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 곰팡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경험도 좀 있었거든요. 저희도 반지하에 살아보고 뭐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친정지역 곰팡이를 생각한 가슴이 시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지하를 지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근데 그 벽지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이들과 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곰팡이가 나 있는 벽지를 뜯어내고 얼마간의 돈을 들여서 벽칠을 해드리는 거죠. 좋죠. 사실 그거는 엄두가 안 날 일일 수도 있는데 전에 우리 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재래식 부엌인데 싱크대를 놔드려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건 그다지 큰 돈이 들지는 않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경제적인 소요에 비해서 훨씬 더 즐거워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아까 윤 교수님 얘기대로 그것까지도 안 되면 정말 남성 이수 시장인가요? 거기 가서 좋은 거기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뭐 꼭 비싼 데가 아니더라도 거기 맛있는 데 많죠. 그쵸? 남성시장도. 순댓국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한번 대접해드리고 자주 뵙게 배우면 아마 아버님 훨씬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데이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그러신 것 따님인 같아요. 거예요. 이 글 이게 자체가 애정이 굉장히 없으면 애잔하죠. 이런 고민 하지도 않죠. 지금 애가 셋이라는데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줄기세포 치료가 되는 거면 좀 잘 구해서 한 방 놔두세요. 제 아들한테 한 10방 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 아들한테 또 볼 테니까 필요한데 좀 더 놔주고 싶구나. 근데요,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손주더라고요. 손주. 네, 그래서 자녀분이 3분이나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마 손주 보여드리면 아마 그러시겠어요.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겁니다. 엔도핀이 도시죠. 그러니까 또 아버님 혼자 오래 사셨다고 하니까 좀 더 자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가 봐요. 경비를 하신다고 그럼요. 그러시니까 아마 혼자서도 이렇게 삶을 운영하실 정도의 건강이 있으실 테니까 그나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기 마음을 도닥거리는 분도 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시인처럼 쓰셨지만 또 감사하다 그러고 더 공부해 볼게요 이런 거 하시면. 근데 또 단서를 다셨어요. 3프로님들은 모두 남성분들이라 제 마음 이해되실까? 저희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50 넘어가면 반쯤 여성 됩니다. 뭔가 좀 달라지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살짝
힘들게 느껴지실 뿐이지 맞습니다. 정신 건강이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뭔가 이런 위기나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자세는 되어 계셔서 힘만 좀 기르시고 네. 마음을 다시 그래요. 잡으시면 곧 좋은 소식이 있지 그래서 않을까 저희가 싶습니다. 또 박강수님의 뭐 제목이 뭐죠? 아주 참 예쁜 가을날인가요? 제목이? 가을은 참 예쁘다. 가을은 참 예쁘다. 이 노래를 준비를 해서 또 격려도 맞아요. 드리고 위로를 그 해드리잖아요. 저도 사실 요즘에 남도에 지내면서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면 속도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그래서 네. 남도의 자연과 좀 벗삼아 있으니까 예. 그 남도 어디 걱정이 계신다? 작아져요. 어디 계신다 그랬죠? 그때? 저는 요즘에 창평, 담양 그 대나무 아 많이 맞아. 나는 원래 거기는 긴 시간을 좀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아무튼 시선을 조금만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거에서 살짝만 진짜 그렇군요. 공평하게 주는 위로가 있는 자연으로 돌려보시면 살짝 아버님과 그래서 지난 나들이도 봄보다 좋고. 훨씬 더 건강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네, 아니 또 반갑기도 했어요. 그 두 번째라는 게 반가움을 굉장히 그렇군요. 크게 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박강수님이 불러주시는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리는 노래죠. 가을은 참 예쁘다. 힐링송을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 새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낙엽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정말 그 가을 아침에 이렇게 어디 1박 2일로 좋은 펜션 같은 데 갔는데 아침에 그냥 잠이 잘 깨서 산책을 할 때 그 풀잎에 탱글탱글 연그러 있는 그 이슬방울 같은 참이슬.
그 상황에서 아니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시인이 한 명쯤 가수가 한 명쯤 그러니까요. 살아있다는 게 네. 실감이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좀 복잡하고 힘든 그 예측 불허인 것에 막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갑자기 시인으로 돌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사연 근데 이후에 참이슬이 훨씬 더 그러니까요. 강력한 노래 참 좋죠. 아 너무 좋네요. 네. 청아하네요. 청아. 이거 좀 아침부터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좀 오해가 있으시죠. 술 이름들에 좋은 게 많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좋은 메타포를 쓰는구나. 술 이름들이 청아하고 네, 이슬이 이슬이 맺히는 것 같고. 추루 이슬. 네. 근데 그 오래 하신 이 기타를 오래 치신 이 고수분들은 약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약간 손에 기타줄 위에 있으신 것 같은데도 정확하고 되게 힘 있고 이게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약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만간에 박사님 기타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가르쳐 기타요. 주시면 네, 아예 아, 그러세요? 아마 기타를 일렉트릭 쓰면 기타를 잘 치죠. 어, 그러시구나. 아예 아닙니다. 아마추어. 뭐 밴드도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왠지 옛날에 듭니다. 옛날에 네 코로나 전에 네. 네. 아 정말 좋은 노래. 참 가을은 참 예쁘다라는 그 노래 제목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그런 음성과 그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야 정말 노래가 좋았네요. 자, 두 번째 사연을 우리 박강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이혼 소송 중인 친정 오빠 사연이 오늘 들어있는 가정 것 같아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진짜 라디오- 가족 상담소가 이제 재테크는 이제 달관의 경지에 다 오르셨나 봐요. 이거 안 된다. 양희원 선생님과 했었던 여성 시대인가 여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빠한테 진짜 그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프로 선생님들이 오빠한테 조언을 좀 이렇게 그래요. 부탁하시는 내용인 것 예. 같아요. 안녕하세요. 매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3%로 시작하고 매주 토요일은 3% 상담소로 힐링하는 40세 워킹맘입니다. 친정오빠 사연으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42살인 오빠는 최근에 연애 10년, 결혼 7년의 인연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고요. 소송까지 간 이혼이었는데요. 이혼 사연은 오빠의 정기적인 벌이의 부재,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와 자격지심에서 오는 폭언인데요. 다행인지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빠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가진 거라고는 부부 공동 명의의 소소한 집 한 채입니다. 이 집을 담보로 처분해서 이혼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오빠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집값도 떨어질 것 같아 집을 팔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돈에 맞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어 하네요. 저는 경제적인 벌이도 안정치 않은데 집 한 채는 좀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물론 요즘 전세 매매 거래가 없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게 아직도 새 언니를 못 입고 죄책감에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에 접근 금지 명령, 스토커 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왜 자꾸 미련을 갖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꾸준한 일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혼 소송 중에는 진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 질문은 제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제가 연락하고 싶어도 자존심 강한 오빠 성격상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은 주로 친정엄마 통해서 연락하는데 친정엄마도 이런 상황에 속상하고 힘드실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본인의 삶도 또 성장, 경제활동에 무기력해져 있는 오빠에게 응원 또는 뼈 때리는 조언 부탁하고 싶어요. 네.
그 이별의 아픔과 경제적인 게 막 엎치고 덮쳐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오빠가 지금 겪고 계시는 그리고 것 같아요. 오빠에게 사실은 상담을 좀 더 해드리면 좋을 텐데 오빠가 이 방송을 네.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혼은 하신 건가요 지금? 소송 중이라고. 이혼이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보니까 중인 거 이혼 소송 중이라고. 중인 것 계시는. 같죠, 그죠? 근데 어쨌든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자꾸 찾아가 보고 빌어도 보고 했는데 이제 접근 금지하고 막 스토커 요즘에 신고까지 이런 거 했다니까 위험하죠. 잘못하시면 맞아요. 큰일 나죠. 맞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비슷한 그래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 가끔 변호사님한테 먼저 가야 되는데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변호사님들은 거꾸로 저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오셨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배우자께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혼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니까 이혼을 합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러면 이혼을 합의해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혼을 합의해 줄 것도 없고 딱히 지금 명확한 뭐 규책 사유라고 하나요, 유책 사유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제가 보면 없는데 그걸 할까 말까를 저랑 이야기하기 전에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혼이 가능한지를 먼저 법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자. 인가 하면 변호사님한테는 가서 그 심리 상담처럼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또 들어드리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막 의견이 나눠지고 해서 진짜 꼭 뭐 이런 뭐 이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뭐 속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많게는 층간 소음까지 소송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말립니다. 그만큼 소송 스트레스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오래 간다는 거, 그리고 99% 승산이 있다는 게 그 별 의미가 없는 게 1%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 입장에서는 그게 뭐 운전면허 시험도 하물며 불안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막 또 의견이 갈리면 쪼개지고 그래서 되게 큰 스트레스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내용으로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동생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분이 이제 그 아마 어머님 가족들이 다 힘드신 거 너무 이해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빠가 아마 이혼 요구를 그러니까 다 하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못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지?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분 오빠의 이제 여기서 언니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언니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인 오빠의 이제 배우자분을 그 실체를 못 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실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 잘 해서 하려고 했던 그 구조가 망가진 거에 대한 섭섭함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혼돈하면은 그러니까 그 남자를 다시 만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에서도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그 남자와 했던 사랑이 없어져서 공허한지에 대해 이게 뭐 정확히 섞여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감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미련이라기보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좀 이런 심리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고 빨리 잊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여기 질문이 있어서 지금 리스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그 애정하면요 그 우라가 치밀고 오빠가 빨리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고
그런 욕구 때문에 리스닝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좀 적정 거리를 주면서 오빠 뭐 날씨 추운데 따뜻한 커피라도 해. 뭐 이렇게 가볍게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 톡으로 좀 그런 걸 보낸다든지 이런 좀 중립적이지만 따뜻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오빠보다도 힘드신 엄마나 아빠를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뼈 때리는 조언. 지금 이건 저희들도 엄청 하는데 그 오빠가 뼈 때리는 지금 솔루션을 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별의 과정을 지금 마음에서 겪고 있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그래서 그때는 좀 그냥 그걸 잘 하실 수 있게 좀 옆에서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금전적 도움은 아니죠. 네, 오빠가 진짜 필요할 때까지는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오빠가 그 이혼 소송을 이렇게 당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직업군이 또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내 입장, 이제 전에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시는 그 아내 입장에서도 불안정하고 또 보니까 동생도 오빠한테 오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오빠가 자존심과 자존감이 워낙 강한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아내하고 관계에서도 불화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다투게 되는 자존심 상하는 걸 좀 못 참아하는 성격들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빠의 성격을 가족들도 잘 아실 거니까 오빠가 저럴 때 오빠가 평상시에 뭘로 해소를 했는지를 네. 그 돌파구에 해소를 했는지를 그쪽으로 방향을 좀 살짝 해서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네, 우리 그 뼈 때리는 조언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오빠를 응원하고 있어라고 가벼운 해서 오빠가 좀 마음이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 과정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가족에게 다시 쉽게 다가올 수 있게 이게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좀 갈등이 생기고 너무 상처를 주면요 이제 와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언젠가 돌아올 수 있게 우린 계속 오빠를 응원해 요 정도. 그래서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분도 그 상대방 이제 이혼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할 때 여자 남자가 이별할 때 상대방을 사랑해서 나 못 헤어져 이거보다 왜 내가 왜 싫은 거야 네. 살짝 그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아내를 사랑해서라기보다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가정도 지키고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걸 깨기 싫은 거예요. 그 대들을 깨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잘 좀 차분히 진짜 대화로 들어주면서 그래도 상대방의 그 이혼을 해야 되는 그분도 이해도 시키면서 오빠 인정해. 이렇게 됐으니까 인정하고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 뭐 이렇게 좀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이혼 합의금을 주려면 공동擁有있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든지 해야 되는데 이 여동생은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지. 그러니까 오빠가 그 집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그죠? 대출을 받든 뭐 전세를 끼든 해서 그 저건 주고 집은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또 이럴 때 집값이 빠져요. 그러게요. 또 이럴 때 이자가 높아. 맞아요. 그죠? 참. 희한해. 이럴 때 전세 가격은 또 빠지고.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된다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박사님도 뭘 하긴 하셔야 되니까 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고 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동생은 고민이고. 제 생각에는 깔끔하게 집을 처분하시는 걸 그렇죠? 권유드립니다. 네, 좀 아무튼 만약에 이혼을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시라면 맞아요. 좀 박강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내드리고 좀 놔드리고 좀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아직 젊으시니까 또 이렇게 42살밖에 안 됐어요. 상처를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상실감이나 공허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남이 얘기하는 게 참 잘 안 들리실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깔끔하게
새 출발을 하시는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뭐 왜냐하면은 그 집을 마련하시는데 부부가 이제 같이 노력을 공동으로 한 거예요. 했겠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저도 교수님 말씀 듣고 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 좀 그 이런 상처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서 옆에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 편하게 맞아줄 수 있는 부모님 또 동생 이 따뜻한 가족이 있다. 가족의 연대를 계속 좀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 오빠분에게 이제 던져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도 새 출발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오빠의 가정은 어쨌든 별도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빠의 가정사에 뭐 가족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애절한 마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 좋으신데 오빠의 가정은 오빠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연세고 또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약간 동양적인 사회에서는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이게 조금 혼돈돼 있는 그러니까 가족의 연대랑 오빠의 가정과 내 가정과 이거는 조금 별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냉정한 말씀을 드렸나요? 시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도움을 그래도 동생분이 안타까우니까 주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오빠가 자립을 해서 그게 이제 다 처리가 되고 뭐 이혼도 소송이 다 끝나가지고 오빠가 자립을 해서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시기 도움을 주려면 이제 그때 정도의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뭐 그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많이 좀 뭐 동생도 돕고 엄마도 돕고 뭐 다 돕는 분이세요. 제 나이 또래 저에게 오래 오셨던 분인데 그냥 특별한 뭐 약간 불안 증상 공황 장애 때문에 지금 뭐 아주 근데 별 얘기도 안 드리고 자기가 너무 희생만 하고 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하게 그렇지만 또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희생 그만하십시오. 그게 고민이 된다면 왜냐하면 가족 관계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희생이라는 프레임에서 좀 잠깐 자유로워지셔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사실 좋은 분이신 거죠. 그게 고민이 된 게. 여기 제가 드린 말씀도 없는데 이제 그만 희생하세요 이 얘기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셨군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직업이라는 게 제 안에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 마음 두 개를 넣은 거죠. 그래서 한쪽 편을 들어드리는 거죠. 결국 디시전은 이제 하시는 거지만 예. 두 마음이 있으신데 한쪽 편을 제가 세게 들어드리는 거죠. 정신과 의사가요 변호사보다는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변호사들 중에는 내 친구들 자기 의뢰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변론해야 되니까 변호사 일은 그거 아니에요. 민사든 형사든 간에 자기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또 이 사람을 변론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는 좋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조금 아픈 분들에게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좀 가끔은 이제 약간 변호사 비슷하긴 합니다. 법조인과 비교하면 저희는 물론 이렇게 판결식으로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도 계세요. 저 이렇게 부부가 갔더니 심리평가를 한 후 네 잘못이다. 너 잘못 70, 너 잘못 30. 저는 약간 변호사가 재판관이지. 뭐 어느 없고 저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가족 상담. 왜냐면 이분을 위한 솔루션을 주다 보면 사실은 저쪽은 좀 불편해질 수 있어서. 근데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기 오셔갖고 저도 모르고 그 집에 4명을 제가 각기 모르고 각자 솔루션을 주는데 4명이 뭐야? 부딪힘이 있는 부부와 자녀. 네네네.
며느리. 그 중립 입장에서 계속 양쪽의 얘기를 듣다 몰랐어요. 보면 저는 가족을 안 봐서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가족이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이시더라고요. 자, 인지하면 다른 곳으로 한 분을 이제 추천드리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늘 저 박강수님하고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듣는 줄 아셨는지 다 친정의 아버님, 친정의 오빠, 그죠? 엄마 이런 분들에 대한 애정이죠, 다 이거. 애정과 근데 마음씨 고마움. 참 고우시네요. 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지난 출연분에는 사실 그 제가 사연을 주셔서 이제 의무감에 읽긴 했습니다만 내용의 한 3분의 1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단어 선택이 제가 제 삶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단어들을 ETF 오늘 진짜 주식 얘기였었어요. 두 사연이 다 그래가지고 진짜 주식 얘기가 아니어서 신기하네요. 읽긴 잘 읽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 두 분의 조언과 또 박강수님의 조언이 이 사연 주신 40살 이 워킹맘 분에게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정돈하는 마음이 생기셨기를 바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빠분에게도 또 응원가. 이렇게 오빠를 생각하는 이 동생분에게도 응원이 되라고 다시 힘을 내어라. 가족. 네. 이 통기타 라이브로 청해 와우, 듣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와우. 다시 힘을 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야 나의 손을 잡아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마음
아마 이 사연 주신 두 분 모두 또 혹은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 이 노래를 어떤 이유에서 들으시면 힘이 다시 나실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춤,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일 수도 있고요. 이제 본인들이 개개인마다 좀 다르죠. 뭐 등산을 가서 뭐 머리를 식혔대는 등, 뭐 아니면 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산에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음악이 그것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속에서 또 드리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 또 잠깐 그거에서 벗어나서 잊을 수 있고 또 그래 힘내자 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위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는 저희 세 명도 힐링이 되고 위로가 힐링이 되고. 됩니다. 요즘 장도 그렇고 또 그런데. 오빠도 오빠지만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님이. 더 먼저 살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또 담양으로 내려가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주 공연도 있고 이제 네. 계속 지역 공연들 이어져 있고 그래서 너무 다행히 좋습니다. 가을이니까요. 네, 요즘에 이제 물 만난 고기 예. 마냥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강수님도 전국에서 또 좋은 콘서트 공연 잘 해주시고요. 여전히 좋은 노래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내년 봄쯤에 다시 바람 부는 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요? 아니, 저희는 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요. 제가 박 선생님께 밸런스 게임 하나 해도 될까요? 했어요. 자, 참이슬 청아. 청아. 제가 독주를 못하나요? 네, 네. 맞죠? 네. 자, 여러분 정말 가을의 한복판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노래도 그리고 사연도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저도 1부 순서를 이렇게 마감하는 게 아쉬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 스케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2부에서는요. 정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는데 겉보기엔 정말 인심 좋은 KFC 할아버지 같지만 6438기의 투스타 출신의 독특한 유튜버 한 분을 모십니다. 말씀드릴까요? 고성균의 장군멍군을 운영하시는 고성균 장군님을 모시니까 저 밀떡들 많으시잖아요. 멜탈이. 예? 어떻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 목숨 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박광수님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